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박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마영입니다. 네, 7월에 너무 달려온 걸까요? 8월 들어 무더위는 점점 열기를 더해가지만 주식시장은 열기가 식으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행보에 코스피는 2,60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900, 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 초전도체의 열기, 오늘도 뜨거웠죠? 네, 맞습니다. K 전도체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연구자들이 자체 검증 결과를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주들은 오늘도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서남과 덕성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고요. 모비스, 파워로직스 등도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방향성 부재 속 개별 테마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7월 증시를 이끌었던 2차 전지주가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8월 들어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속도 조절 속에서도 탄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대장주로 부상하는 종목군이 있는데요. 바로 LS그룹주입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LS그룹 LNF 배터리 솔루션입니다. LS그룹이 1조 8,4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LNF와 함께 연내 2차 전지 전구체 공장을 착공해서 2025년에서 2026년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LS그룹주와 LNF의 흐름 어땠나요? 네, 동반 상승 출발했던 LS그룹주는 LS와 LS일렉트릭이 오전 10시 이후에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 마감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된 LS전선아시아는 오늘 장중한때 27% 선까지 터치했다가 7%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LNF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2분기 실적으로 하락 반전하며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LS그룹의 2차 전지 투자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주제도 알아봅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 제약 바이오주 특례 상장 세제 지원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글로벌 6대 바이오헬스 강국 목표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개선하고 세제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업계 투자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저평가 매력이 높아진 바이오로 수급이 몰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8월 들어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신양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7월 말부터 우상향 중인 유한양행이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윗골이 달리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동제약과 푸처켄 등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동반 강세로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질적 정책 지원에 온기가 확산 중인 제약바이오주, 종목별 가격 매력과 성장 모멘텀을 잘 비교하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관련주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LS와 LNF,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LS그룹 LNF 배터리 솔루션입니다. LS그룹이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의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LNF와 함께 전구체 생산과 황산 메탈 제조를 주축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LS그룹의 2차 전지 투자 행보, 그리고 LNF와의 동행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슈, 그리고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뭐 서로 필요했던 부분을 좀 맞춰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재련 기술은 좋지만 전기 설비 관련돼서 외에는 약간 이제 성장성이 좀 미흡했던 LS와 양극재 기술은 좋지만 전구체로의 확장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자체적인 밸류체인 확장이 좀 힘들었던 LNF가 서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그런 윈인 전략을 좀 펼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종목보다 2차 전지 내에서 시황이나 변동성이 더 중요한 이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매수의 기회가 될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 좀 선제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윈윈하는 동맹을 맺은 것 같다라는 평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 행보 가속화에 주목받는 LS그룹주.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은 LS와 LNF입니다. LS는 두 분 모두 고를 주셨고요. LNF는 강석훈 PB 스탑, 정경민 차장이 고로 엇갈린 신호가 켜졌습니다. 먼저 LS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도 그룹주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LS는 장중 10%까지 오르면서 기대감을 키웠는데 아쉽게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 먼저 강석훈 PB의 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LS는 이제 LNF랑 함께 뭐 전구체 협력 사업을 방금 전에 한다라고 말씀 너무 잘 주셨고 이 모멘텀을 타는 이후로도 이익 성장성이 높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규 해저 전력선 공장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가장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마진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확산으로 동해 수요는 오르는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전선 판매 가격을 동 가격에 연동해서 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경민 차장께서도 고사인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평가를 좀 주셨는데 전구체 본격 양산 시기가 빠르면 2025년 또 규모의 생산이 가능한 건 2029년이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이른 기대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간극을 투자나 수주 모멘텀이 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뭐 현시감과 현재의 재료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오늘 LNF의 뭐 실적 발표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쇼크가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그걸 거의 다 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9년은 또 너무 긴 시간이고 밸류에이션의 평가 방법들을 보더라도 5년 이후의 가치를 녹여낸다는 것은 일종의 좀 가정상 정도로 좀 우리가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LS는 오랜 업력이 있고요. 기존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해서 신사업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가지고 있고 역량이 있습니다. 일단 전구체 12만 톤이 사실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또 아직도 수주가 없는 이제 그런 투자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포스코처럼 한 번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만한 이제 그런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충분한 2차 전지의 사업이 제 궤도에 올라서기까지의 기존 사업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순항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LS그룹주가 최근에 2차 전지 이슈로 급등을 했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해도 자회사 호황으로 충분히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요 계열사들의 성장 추이 그리고 비상장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 효과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LS 입장에서는 이제 효자와 효녀가 둘 다 많은 상황인데요. 주요 자회사 호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LS전선과 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전력의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반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선과 전력기계 업황이 이제 호황기를 맞고 있다는 점이 이제 핵심적이고요. 선진국 및 개도국 내에서도 이제 전력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하나의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서 이제 자회사 이제 상장 이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LS전선의 50% 자회사고 ESS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UC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부분 글로벌 점유율 1위 회사입니다. 이번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들어가게 됐고 올해 안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효자 효녀들을 믿고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선 쪽에서의 호황과 그리고 LS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6일 고점이 15만 원대였거든요. 그때 찍혔던 수익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상실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2차 전지 성장 동력을 믿고 좀 더 길게 홀딩을 해봐도 좋을지 차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전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먼저 좀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뭐 멀티플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곧바로 적용받기는 다소 좀 어렵겠습니다만 기존 사업만으로도 현재 주가는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해적 케이블과 전력 설비를 담당하는 자회사들의 실적과 함께 기업의 인수 또 KT 썸마린 또 인수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전력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뭐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지금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좀 연동이 될 수 있는 게 폴란드에 또 전선 공장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재료 많은 그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전 뭐 장기 투자, 뭐 변동성에 어느 정도는 지금 2차 전지 쪽에 있다 보니까 영향을 받기는 있습니다만, 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좀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앤홀드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보실까요? 일단 저는 전 고점까지 15만 원 정도를 좀 이제 가늠을 했었는데요. 네. 저는 뭐 포스코랑 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총계랑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수준까지 좀 열어놓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손절가가 큰 의미는 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10만 원이 깨지는 상황이 온다면 아무래도 좀 대기 매수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보다는 목표가를 보시면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PBR 한 배가 15만 원 선인가요? 그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LNF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나 했던 주가 역시나 탄력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후 마이너스 6%까지 낙폭을 키웠던 주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거의 보합권에서 오늘 마감을 지었습니다. LNF에는 강석훈 PB가 스탑, 정경민 차장은 고로 엇갈린 사인 주셨거든요. 강석훈 PB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탑 사인 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예, 원래는 고 시그널을 드렸다가 2시 4분 정도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이제 6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700억 원에 달하는 원래 2분기 잠정 실적이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1분기에도 400억 원이 나왔고 2분기 정도에는 대략 700억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30억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탑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이외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섹터 테마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2차 전지가 지금 아직은 사실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LNF가 양극재 쪽에서 절대적인 2등이라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LNF가 이제 소외되게끔 한 문제들이 하나둘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부터는 2차 전지 섹터 쪽 수급이 다시 살 때 같이 섹터 흐름을 타고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요. 2분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낙폭이 꽤 컸는데 바로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200일선을 하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그래도 좀 보합권까지 끌어올렸었던 이유는 뭐 지금 2차 전지, 특히 이제 양극재, 리튬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LS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에코프로와의 큰 차이점이었었던 이제 리튬 사업도 있고 LS와 전구체 사업까지도 좀 연동을 짓는다면 밸류체인을 내재화할 수 있는, 양극재를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좀 배제하더라도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S그룹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그 협력 행보에도 전혀 LNF가 후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사실 드는데 2차 전지 기술력을 보유한 거는 LNF거든요. 근데 LS그룹과의 전구체 공장 건설 효과 좀 느리지만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뭐 LNF나 포스코나 이런 계열사들을 좀 판단을 해본다면 시장은 리튬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크게 쳐준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나 이제 3원계에 들어가는 이제 수산화 리튬의 제조에다가 굉장히 큰 가치를 좀 부여를 했기 때문에 뭐 포스코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 종목들, 뭐 코스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좀 사후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IRA를 좀 감안을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될 그런 좀 전망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양극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열 처리해서 비벼서 만드는 거잖아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원재료를 내재화한다라는 이제 그런 가치가 있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장기 그런 수주 공급 계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밸류 체인을 완성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들이 이제 뭐 진출을 한다라든가 뭐 어떤 뭐 성공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가치 부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좀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생각만큼이나 충분히 좋은 그런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것 자체에 좀 큰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LNF가 2차 전지 중에서 미운오리 새끼로 불릴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반짝 상승이 아닌 추세적인 흐름이 좀 형성되려면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주면 좋을까요? 일단 그 미운오리 새끼로 주목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고객사가 너무 한정적이었다. 테슬라 원툴까지는 아니어도 테슬라를 중심적으로 많이 매출이 발생해 왔었고 또 방금 전에 조금씩 얘기가 나왔었지만 수직 기여라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전구체를 조달해 왔었는데 LNF의 경우에는 이제 전구체에서 자체적인 조달을 못한다는 점도 있었고 현재는 수직 기여라를 조금씩 해소해 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응급제는 이제 미쓰비시 케미컬이라든지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LS 쪽을 통해서 이제 해소해 가고 있죠. 기업은 좋은데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도 사실은 이제 부각이 되지 못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IR에서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안 한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이 IR을 조금 진행하면서 컨코를 진행하면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주목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하락에는 그렇게 뭐 큰 그 재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트리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올라줘야 2차 전지가 에코프로가 전반적으로 또 포스코홀딩스가 전반적으로 같이 가줘야 테마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LNF의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저점이나 그 6개월 이상 보유한 투자자라면 수익 구간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2차 전지주를 보면 허탈감이 좀 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워낙 크게 시세가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좀 박탈감까지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고점에 담으신 분들 한숨이 더해지실 것 같은데 구간별로 보유자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차장님? 네, 뭐 저는 뭐 결국엔 1차적으로는 4월에 보였었던 이제 전고점 정도를 좀 목표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LNF는 뭐 이렇게 200일선을 하회할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신다면 사실 뭐 큰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좀 매수 기회를 충분히 좀 잡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속도적인 면에서 에코프로와 포스코에 비해서 조금 여류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뭐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도 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하락할 때마다 음봉에 대한 대응 매수 이렇게 좀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는 가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0일선을 하회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짜주셨습니다. 4월에 전고점인 35만 원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제약 관련주 보겠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6대 바이오헬스 강국 목표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제약 바이오 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정책 같은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반짝 상승은 했는데 추세적인 흐름은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간 소외를 딛고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 만들어갈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디님 어떻게 보실까요?
장을 계속 봐왔던 사람이면 당연히 알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요. 모멘텀이 있어줘야 수급이 들어오겠죠. 2차 전지를 예로 든다라고 한다면은 증설 모멘텀이 있어 왔고요. 또 글로벌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모멘텀을 형성해 왔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또 실적도 함께 증가해 왔었죠.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사이클이 돌아온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의료 AI, 루닉과 뷰노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수술 로봇인 큐렉소, 미래컴퍼니 그리고 고영 쪽에도 이제 실적 쪽에서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FDA 통과 과정에 들어가는 이 타임라인이 빽빽하게 차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면 모멘텀은 차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결국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하나하나 소화해가면서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번에 2차 전지가 빠질 때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트리거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물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쪽에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라고 하는 것을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관들도 꺼리던 바이오 쪽으로 시동이 걸린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추세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 매도의 기술에 오른 종목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이번에는 4개의 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 모두 두 종목에 대해서 모두 고사인 주셨습니다. 유한양행부터 볼까요? 오늘 장중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8%까지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아쉽게 오후 들어 상승폭 반납하면서 1%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 정경민 차장께 먼저 고사인 주신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하락에 좀 노이즈가 좀 나왔었던 거는 이제 그 심평원에서 이제 경쟁사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 렉라자 둘 중에 하나만 좀 이렇게 급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노이즈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뭐 실적으로나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레이저 티닙, 렉라자 모멘텀으로나 뭐 주가 예상을 꺾을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의 투자 환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약간의 좀 논란거리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주가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개별적인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세대 폐암 신약을 무료로 무제한 공급하려는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위대한 기업, 그런 위대한 판단에는 저는 그만한 가치 증진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강한 고 사인을 좀 드렸던 이유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강하게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강석훈 PB도 고 신호를 주셨는데 2분기 깜짝 실적에 또 신약 레이저 티닙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 이어진다고 보실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주가 모멘텀을 타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신약 레이저 티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라고 하는 그 약이 비소세포 폐암에 거의 독점적인 장악력을 보여왔었는데요. 약은 좋은데 종양의 크기도 줄고 몸무게도 같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이 약을 흔히 이제 2세대, 3세대 단계라고 해서 독성이 있고 부작용이 심하다라고 보고 있죠. 이를 위해서 이제 오스코텍에 만든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여줄 거다. 이게 보완을 해준다라고 하는 3세대 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돌연변이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도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를 오스코텍이 라이선스 아웃해서 유한양행이 바톤 터치하게 됐습니다. 수익 배분이라고 한다면은 오스코텍이 4, 그리고 유한양행이 6 정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로노이 VRN11이라고 하는 것이 4세대 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3강 구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몸집이 큰 유한양행이 그리고 오스코텍이 수익을 상당히 가져갈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전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작용을 고려할 때 4세대로 넘어가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로노이도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민 차장께서 또 위대한 기업, 위대한 판단이라고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그 레이저 티닙의 제품 렉라자를 무료로 공급하면서 이 유한양행의 유무형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렉라자의 기대 효과 좀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여기서 이제 뭐 렉라자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작동 기전에 의해서 뭐 움직인다라고 이 짧은 시간에 저도 잘 모르는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렉라자 유효성에 대한 저는 일종의 뭐 자신감,
뭐 요즘 속된 말로 스웩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유일한 박사의 정신이죠. 나라 사랑의 그런 정신을 좀 계승한다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쟁약으로 볼 수 있는 방금 언급드렸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연내 급여와 여기에 맞춰서 약간 선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자 견제 방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상업화 같은 경우에는 얀센과의 병용 투여에서 이제 내년에 좀 벌어들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국내 환자들 특히나 이 3세대 신약을 정말 뭐 수백만 원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암 3기나 말기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정말 큰 결정을 좀 내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 자체가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 될 건데 그건 이제 내년에 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지간해서는 주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여 허가를 받게 되면 무료로 투여받았던 환자들도 계속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제 신고가보다 더 낮게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 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기존 보유자 현 시점에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한 양액을 일찍이 투자하셔서 이제 수익을 보신 기존 투자자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뭐 본업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또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도 나와서 이제 이론전도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외에 뭐 지하이노베이션과 같이 진행하는 이중항체 항암제의 라이선스 아웃도 예상이 되면서 수익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과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타이밍에서 목표가 88,000원 제시합니다. 네, 이어서 오스코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주가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 5% 가까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이 특히 심했습니다. 거의 15%에 달했는데요. 마음 좀 많이 졸이셨을 것 같아요. 오스코텍 두 분 모두 한 목소리로 고사인 주셨는데 사장님께 먼저 고사인 주신 이유 듣겠습니다. 네, 물론 저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좀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의 이제 120 거래일 동안에 그런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뭐가 유한양행이고 뭐가 오스코텍인지 모를 정도로 거의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움직이는 건데요. 이 분홍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유한양행의 차트이고 초록색으로 나타난 게 오스코텍의 차트입니다. 물론 지금 가벼웠던 오스코텍이 훨씬 더 좀 빠른 이제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수익률은 한 10% 정도 차이는 좀 나고는 있습니다만 뭐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 방향을 잡고 오스코텍이 속도를 내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만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분위기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유한양 오스코텍도 물론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렉나자의 단일 모멘텀으로 내년까지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상승을 해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고사인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주가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유는 그 유한양행과 렉나자의 기술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코텍은 그 렉나자 잔여 기술료로 내년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렉나자 기술료 반영과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이 세비도 플래닛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차장님. 네, 뭐 아직 뭐 100% 밝혀진 건 없습니다만, 뭐 이제 뭐 유한양행이 그러니까 무료로 무제한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기술 사용료까지 무료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환자들한테 배포가 되면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임상 실험 이상으로 얻어갈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가치 상승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제한으로 무료로 푼다라는 것은 뭐 말씀드린 대로 유효성과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보험 적용까지 된다라면 그 하나가 모멘텀이 되고 병용 투여가 돼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 또한 또 모멘텀이 되고 거기에 또 손익분기까지 넘어서게 된다면 계속해서 좀 영업이익이 쌓이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슈가 쌓이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인 그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효과는 방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11월에 있을 또 학회에서 존슨앤존슨이 발표를 한다라고 좀 나온 따끈따끈한 또 뉴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주가에 좀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름도 어렵네요. 세비노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 치료제예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완치가 없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복지 수준이 높은 그런
그런 국가들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빠른 매출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서 충분한 기대치를 좀 선반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인 평가를 주신 오스코텍 가격 전략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8월 고점이 3만 원 근처였는데 그 고점을 일단은 넘어섰습니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제야 좀 한숨을 돌리실 것 같은데 오래 기다린 만큼 확실하게 수익을 좀 볼 수 있게 조금 더 기다려봐도 좋을까요? 예, 지금 모멘텀은 레이저 티닙 쪽에 있고 이제 섹터 상승의 기류를 같이 타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비소세포 폐암 치료 4세대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이미 준비하고 또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춘 보로노이 쪽에서도 조금 관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이쪽이니까요.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오늘 LS와 LNF,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4종목 살펴봤습니다. 매도의 기술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은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하시고요. 종목별로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에서는 주요 이슈와 모멘텀 항상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매매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장이 마감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주요 종목 등락률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아스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외에서도 이름을 올렸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간외에서도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 500%의 무상증자 결정 공시로 15%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이어서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24%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공급망 확보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차익 매물과 함께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시간외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캠텍이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9.65% 상승하면서 852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노캠텍은 소재 전문 회사로 오늘 정규장에서는 3%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강하게 끼칠리면서 상한가 진입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덕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2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비 90% 하락했다는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도 2%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시간외에서도 이름을 올려줬고요. 이어서 만호제강도 있습니다. 케이블 전문 업체죠. 어제 대한전선이 525kV 전압형 육상 케이블 시스템 개발이 완료했다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는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3% 하락하면서 48,6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I가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4.15% 하락하면서 2,540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PPI는 광통신, 유선통신기기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또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는 4%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틸렉스가 2.6% 하락, 쌍용정보통신이 1.9% 하락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의 라이징 스탁은 전태진 파트너의 바이오 플러스, 강석훈 PB의 인카 금융서비스, 정경민 차장의 DR텍입니다. 먼저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바이오 플러스, 라이징 포인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세계 유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약품 분야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플러스 라이징 포인트로 세계 유일의 원천 기술 보유와 의약품 분야로의 사업 확장 꼽아주셨는데요. 원천 기술의 성장성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 바이오 플러스는 MDM 테크놀로지라는 기술, 이제 생체 재료를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HA라고 이 히알루론산을 주재료로 하는 의료기기 등 연구를 개발하고 제조하면서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젤 타입의 물질인데 이게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서 이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면서 그리고 피부를 좀 촉촉히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를 탄력을 좀 유지해주는 거고 그리고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건조한 눈에도 좋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 필러라든지 주름 개선을 위한 필러라든지 유착 방지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MDM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용도 목적에 따라서 점탄성과 응징력을 향상해서 조절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가교제로 가교 강도를 좀 증가해서 지속 기간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리고 다단계 정제 기술을 통해서 순도 높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최적화된 그 영업 조직을 구축하면서 영업 판매 영역을 좀 강화하고 있고 역량 있는 파트너와의 유기적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을 통해서 이번에 보닉스라는 제품을 좀 판매하려고 하는 개정이 예정이고 이게 하이엔드 에스테틱이라든지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고 또 중국 하이난에 이번에 하반기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미 관련해서도 지금 공장을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기존에 70여 개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있고 30여 개국에 120건의 품목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남미라든지 그리고 중동까지도 지금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바이오 플러스 사실 필러 관련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약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점도 라이징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생체재료 개질 및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응용 기술을 활용한 제품들 그리고 또 차세대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최근에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올랐는데 그런 치료제와 항바이러스 치료제들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고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한다면 또 추가적으로 큰 사업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약세로 돌아선 주가가 8월 들어서 다시 위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2%까지 올랐는데 윗골이 달면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바닥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7월 14일 그리고 7월 17일 기점으로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갭상승 이후에 이 갭을 다시 메꿔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힘을 좀 응집해서 좀 슈팅을 한번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가격을 보기에 있다면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드리고 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4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석훈 PB의 라이징 스탁 인카 금융 서비스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예, 라이징 포인트는 첫 번째 신계약 성장이 지속될 거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설계사 유입이 가속화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인카금융 서비스 라이징 포인트로 신계약 성장세와 설계사 유입 가속화를 주목하셨습니다. 성장 스토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계약 성장 지속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험사들은 IFRS 17이라고 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보장성 보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나 생명 쪽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은 판매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빠른 신계약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사인 GA 쪽에 녹아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단기납 종신보험의 개정이 8월 달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
본격적인 절판 마케팅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 보험 판매사 쪽에서 수익이 날 거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능한 설계사 유입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가형 GA 형태의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과 자본력 우위를 기반으로 영업 효율성이 높은 설계사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A 플러스 에셋 대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좀 하방을 확보하면서 반등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60일선 잘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가격 전략 듣겠습니다. 내일차 목표가는 23,000원입니다. 2024년 예상 EPS가 신한 기준으로서 이제 6,563원입니다. 여기에 타겟 PER인 3.5배를 곱해서 구한 값이 바로 23,000원입니다. 현재 PER은 2.4배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고요. 손절가는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15%를 적용해서 12,750원을 적용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경민 차장의 라이징 스탁 DR텍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의료기기 그 쪽에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AI 디바이스와 2차 전지, 전기차, 플랜트까지 사업계의 확장이 많이 있는 그런 시기에 요즘에 뭐 시장에서 주가 부양이 나올 수 있는 치트키와 같은 그런 키워드가 좀 많다 보니까 한번 좀 적용해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라이징 포인트로 다양한 사업 기회가 확장되는 시기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향후 모멘텀들 어떻게 가시화될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와 많이 좀 접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실적적인 성장과 함께 모멘텀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솔루션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헬스케어 쪽 디텍터가 주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타 산업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환자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그런 디지털 맘모그래피 로즈엠을 비롯해서 AI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인 데파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딥러닝 기반의 그런 영상 처리 기술로 영상에 있는 노이즈를 좀 없애주는 이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헬스케어 사업부의 디지털 AI 엑스레이 디텍터의 단독 공급사로 또 선정이 좀 됐고 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람코를 비롯해서 이런 플랜트와 2차 전지와 셀, 전기차 등 완성품에 대한 그런 검사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과거 3년간 꾸준하게 그 매출 증가를 해왔고요. 아직은 매출 규모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좀 이익의 규모와 마진이 좀 크지 않은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확장성이 좀 있고 그런 매출의 확대 규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익도 동시에 좀 급증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 뭐 20% 이상 증가한 1,000억대 돌파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0억에서 80억대, 연간으로 30에서 40%의 성장률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 분석까지 쭉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좋은 상승을 좀 보였다가 하락이 꽤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는 뭐 공시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좀 메자닌 쪽에 좀 주식 전환이 좀 나오면서 오버행 이슈에 따른 약간 좀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 2,500원대 좀 바닥을 좀 딛고 어느 정도 좀 반등 국면에 좀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구간만 어느 정도 지켜주는 이제 그런 수준이 나온다면 뭐 손절 라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V자 반등으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촉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모멘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2,500원 정도의 리스크 관리 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징 스탁 오늘은 전태진 파트너의 바이오 플러스, 강석훈 PB의 인카 금융 서비스, 정경민 차장의 DR텍 만나봤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차기 주도주들 미리 잘 선점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이마영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시간의 특징주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고려제광입니다. 어제도 시간에서 상승권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초전도체 관련주로 오늘 정규장에서는 윗골이 길게 달면서 3.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인과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시간외에서는 4.2% 상승했습니다.
4위는 오늘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파워로직스입니다. 앞서 파워로직스의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했었죠. 초전도체 개발 소식에 같이 갔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간외에서도 6.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STX입니다. STX는 오늘 정규장에서 24%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STX는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의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4%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2위도 알아보겠습니다. 2위에는 정보보안 서비스 기업인 라온시큐어가 자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 보안 솔루션 시장 공략을 위한 동맹을 결성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녹스의 공식 파트너죠. 라온시큐어가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1.8%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미래산업입니다. 미래산업이 증자 비율 500%의 무상증자를 단행합니다. 미래산업 측은 이번 기회에 주식 유동성을 높임에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면서 향후 주주 친화 경영에 힘쓰며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2 라온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인증 업체로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동맹 결성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모멘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제 세계 보안 솔루션 시장 공략을 위한 동맹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삼성전자 녹스의 협력사로 공식 파트너인 라온시큐어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 12.29%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용 갤럭시 기기의 그 보안 강화를 위한 새 솔루션을 도입하는 전략적인 협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협업을 통해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인튠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재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로 발탁이 됐고 또한 삼성패스 협력 파트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라온시큐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개인 이용자 대상으로 보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ICT 정보 보안의 선도 기업이고요. 최근에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모멘텀이 충분히 계속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CPU 관련된 IT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계속된다면은 모멘텀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도 시간외에서도 잘 가져왔던 라온시큐어의 모멘텀 들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3. ST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니켈 공급망 확대 소식에 정규장 급등에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그래도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2차 전지 모멘텀은 또 어디까지 볼지,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주게 될까요? 일단 STX는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운물류 이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무역 상사인데 일단 인적 분할 이슈가 한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늘 인도네시아 현지 니켈 전문 업체와 합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히고 이 니켈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한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이 포스코홀딩스 그룹을 제외한 에코프로 형제들이 갑자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막판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와 관련해서 니켈 관련주 그리고 양극재에 쓰이는 니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이 2차 전지에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향후 배터리 산업 성장 전망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차 전지가 그 신용을 비롯한 융자 관련해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목별 베스트 전략자들이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